안녕하세요. 5월 2일 한놈만 팬다 원팩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한국 패키지입니다.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입니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단 내용으로 먼저 들어가 보면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젠가 말씀드렸죠. 종목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종목이 아니라 이제 정책이다. 그래서 대선주에 대한 2차 공략을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주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어차피 결말이 정해진 종목입니다. 결말이 정해진 종목인데 이 결말이 정해졌기 때문에 자금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이 다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선주 같은 경우 대장주였던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이미 수매가 났어요. 밑에서부터. 저점 대비 수배가 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무질성적인 상승은 이제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거 말고 정책에 관련된 주식들을 보라. 정책에 관련 주식들을 보면 이들이 급등락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급등락을 가져올 텐데 그럼 정책에 관련 좀 어떤 걸 보냐 이거죠. 어떤 걸. 그러면 어제 여기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많은 정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시장에 관심을 갖는 종목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시장에 관심을 갖는 종목은 당연히 시장이 자금이라든가 흐름이 들어오면서 펌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눌림이 오는 과정 중에서 괜찮다 이거 다음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하는 종목들 군들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보는 종목 중에 하나는 한국 패키지입니다. 한국 패키지를 선정한 이유는 다른 특별한 건 없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말소하기 제일 좋다고 하는 시나리오상 가격대죠. 그 가격대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더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많은데 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순서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한번 그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탈플라스틱 국가 선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최대 종이팩 제조사인 한국 패키지의 최대 호재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펌핑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하게 눌리고 있죠. 더군다나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법에서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왔죠. 이것을 악재로 인식하는 일반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출렁이죠. 관련 주들이 시초에 출렁이었는데 이때 출렁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패키지도 매수 포인트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더 밀려있지 어떨지는 뭐 그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시나리오를 세웠으면 그 시나리오에 들어올 때는 당연히 악재와 함께 들어오죠. 호재와 함께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악재가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구간에 오면 과감히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죠. 매수 후에 당연히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탈플라스틱 선언의 배경과 의미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그렇죠.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각하고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생태계 위협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내용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플라스틱 때문에 발생한 환경오염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동향이 강화되고 있죠, 점점 더.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 규제하는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한국의 탈플라스틱 선언 배경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뭐 국제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 한국의 탈플라스틱이라는 이런 부분을 선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정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선 기간 중에는 한번 펌핑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걸로 좀 판단을 합니다. 2020년 12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로 이번에 새로운 대선 전쟁에서 정책들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계속 거듭 말씀드린다면 시장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돈이 들어온 걸 확인했으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대선 정책과 탈플라스틱 관련 공약인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의 환경 정책이죠. 로드맵을 보면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30% 감축하고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비율을 60%로 확대하겠다.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보급 확대, 플라스틱 대체 소재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 소비자 대상 뭐 쭉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내용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이 탈플라스틱 정책 뭐 도입하겠다 이걸로 해서 뭐 다이나믹한 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을 우리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한 파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 시장에 파이가 있긴 있는데 이 파이를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얼마큼 더 갈 것이다. 또 이 부분에 한국 패키지가 어떠한 그 뭐 기업적인 뭐 성과를 이룰 것이다. 이런 걸 좀 판단하자는 게 아니고 대선 관련주로 보자는 거예요. 대선 관련주 중에 정책 관련주인데 이 정책 관련주 중에 이미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눌렸을 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내역들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패키지 산업의 현황입니다. 플라스틱 패키지 산업 규모를 보면 약 20조 원이에요. 2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뭐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조업 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죠. 수출 비중도 30% 이상으로 성장 중에 있고요.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분야에서 높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작을 수 있으나 이 비중이 적진 않다 이러는 거죠. 주요 기업 및 제품 현황을 보시면 대기업으로는 LG화학이라든가 SK케미칼 등이 있고요. 중소기업 뭐 다양한 전문 패키지 기업체가 있죠. 뭐 식품용기, 화장품용기 비롯했어요. 또 환경 규제에 대한 산업 변화를 보시면 일회용 플라스틱의 규제가 강화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재활용 의무가 생길 것이고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패키지 산업의 도전과 기회를 보시면 친환경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원가 상승 압박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뭐 플라스틱을 쓰는 이유는 당연히 싸기 때문에 쓰는 거죠. 싸고 편하니까. 근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해야죠. 발전시켜야 되죠. 그거를 이제 한국 패키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는 미래적인 비전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자금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 너무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탑플라스틱 정책이 패키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은 탑플라스틱 정책으로 인해 패키지 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죠. 원재료부터 생산 방식, 비용 구조까지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 재편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국 패키지가 어떤 수혜를 입을 것인지는 뭐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산업 구조 당연히 변화될 걸로 보고요. 친환경 패키지 시장 확대라든가 기술 혁신의 기회 증가,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소비자 인식 변화. 당연히 이게 뭐 어쨌든 정부에서 강력히 밀면 소비자 인식 변화에 대한 캠페인 같은 걸 하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사회적인 붐이 분다면 새로운 기회 아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을 요만큼 했어요. 뭐 대선에 있는 뭐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본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산업이 커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죠. 뭐 어떤 구간을 벌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뭐 신의 영역이니까 뭐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눌렀을 때 매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대체 소재 및 기술 개발 동향입니다. 친환경 포장 기술을 보시면 종이 기반 포장재 혁신이 있겠죠. 또 식물성 코팅 기술도 있고 에어캡슐 대체 소재라든가 스마트 패키징 기술. 특히 종이 기반 혁신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 패키지가 뭐 역할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또 재활용 가능한 소재, 바이오매스 기반 소재, 나노 소재 기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주식시장에서 반영된다는 얘기는 힘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힘이 들어오고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힘과 자금이 일단 한국 패키지에는 한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이 힘을 믿어볼 것이냐 말 거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 정책적인 내용들을 보고서 눌려도 내가 한번 사놓으면 뭐 기회가 오겠다. 아니면 이건 좀 그렇다. 뭐 종목적인 가치가 없다. 그러면 패스를 시켜야 되겠죠. 패키지 산업의 대응 전략입니다. R&D 투자라든가 공정혁신, 제품 다각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겠죠. 공정혁신을 보시면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폐기물 최소화, 스마트 팩토리, 순환생산 체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친환경 소재 개발이라든가 재활용 기술 연구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떠한 뉴스거리가 나와야 될 건데 아마 이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 및 규제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R&D 지원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규제 강화라든가 인증제 등과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재료로 사용이 될 거예요. 재료로 뉴스의 재료로 사용될 거고 이 재료 가치가 눌렸을 때 잘 받아놓으면 언제든지 터지면서 시세를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벤트 지랩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총 1,000억대부터 1조 원 이상을 바라봐야 하는 기업이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 한국 패키지를 예를 뭐 지금 구간에 사서 뭐
뭐 텐베거를 볼 겁니까? 뭐 어쨌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올라가는 시세에 힘을 가지고 잠깐에 올라가는 시세의 그 가격적인 그 펌핑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얼마큼 저가에 또 원하는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어쨌든 시장에 힘이 들어온 걸 확인했으니까 어쨌든 가격의 관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격의 요소가 지금 맞춰졌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종목에서. 그러려면 이 가격의 종목을 내가 맞춰놓고 나서 어떠한 재료가 있어야 이걸 펌핑 시킬 텐데 요 부분에서 요 네 가지 형태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정책 규제로 이런 부분에서 뉴스거리와 함께 재료가 튀어나올 걸로 봅니다. 뭐 세부 내용은 이렇게 다양히 있겠죠. 획기산업 미래 비전을 보시면 순환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있고 다 있죠. 지속가능인데 순환경제 모델로의 전환 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재사용이나 재활용 비율을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품 수명 주기를 관리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료가 나올 걸로 판단합니다.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시장 트렌드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주도로 한다 그러면 캠페인 같은 걸 하겠죠. 캠페인을 하면서 어떠한 그 시장의 흐름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운 화두로 집어든다면,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 계열의 이제 그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강하죠. 소비자들한테 직관적으로 뭐 보여주면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부분을 유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이런 내용들과 함께 한번 같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결론 보면은 탑플라스트 정책은 환경 보호와 산업 혁신의 기회가 될 거고요. 패키지 산업의 도전은 친환경 소재 개발과 생산 공정 개선이 될 겁니다. 또 기업의 대응으로 보면 R&D 투자라든가 순환 경제 모델을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더 혁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정부 역할을 보시면 규제와 지원의 균형, 인센티브 제도 마련, 이 부분이 어떻게 재료를 사용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투자에 좀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기업적인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국 패키지를 기업적으로 훌륭하니까 기업의 펌핑을 노려보자, 이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흐르는 대선판에서는 얼만큼 내가 그 포인트를 잘 잡느냐에 따라서 금방금방 펌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펌핑 됐을 때 가볍게 또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한번 배팅을 해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대로 펌핑이 있었죠. 펌핑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펌핑이 강하게 있었어요. 펌핑이 강하게 있으면서 내려왔는데 뭐 그냥 좌절로 내려올 자리였는데, 어쨌든 내려오면서 오늘 뭐 이재명 그 대법 심판 그것 때문에 아침에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개파락이 나오면서 1810원짜리를 밑에서 시작을 해줬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들어온 라인이죠. 그리고 1670원, 1530원 이렇게 세 번까지만 뭐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잡아놓고 나서 어디 구간에서든 펌핑이 나올 텐데, 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21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힘이 만약에 지금 오늘 나온 개파락을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악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매수 가격을 충족시키는 형태라고 그러면 여기서 아주 강한 펌핑이 나올 겁니다. 근데 강한 펌핑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며칠에 걸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강한 펌핑이 안 나올 경우는 얘가 21선이 올라오면서 다시 음봉으로 붕괴시키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요 어디 라인, 두 번째 라인 1670원이라든가 1530원 이런 세 번째 라인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심할 경우 붕괴시키고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아까 보셨던 내용으로 편해 봤을 때 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뉴스로 인한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1810원부터 이 아래로 잘 그려보시면 좋은 펌핑 구간에 좋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실 때도,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기나긴 하락을 했죠. 뭐 죽을 듯이 뭐 기나긴 하락을 하고 이번에 처음 이 장기 입형까지 돌파를 시도해보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실패를 했고요. 실패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20분은 20주선에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면 좋은 시세가 큰 펌핑되는 시세가 나올 거고, 붕괴해서 저점을 다시 깨고 다시 올라와서 간다면 이건 좀 길게 가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 되든 한번 펌핑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월봉도 지금 20개 월봉을 돌파에 시도했죠. 그래서 아직 뭐 월봉이 마감이 안 됐으니까 지금 5월이죠. 5월인데 월봉이 지금 마감된 상태죠. 4월이니까. 4월에 월봉이 된 마감된 상태인데 20개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1918원, 그죠? 종가가 1940원 위에서 마감을 했죠. 그럼 이 밑에 지금 5월 달에 그 눌리는 구간은 그냥 꼬리로 치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21선 지키면서 꼬리로 눌리고 다시 펌핑을 했다가 만약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꼬리를 달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요 가격부터, 그러니까 1810원부터 1670원, 1530원 요런 매리 포인트 가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음봉으로 붕괴되더라도 꼬리를 내고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인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조금 길게 보거나 둘 다 양쪽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주를 하는 이유는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만 잘 가져오면 펌핑을 쉽게 주기 때문이에요. 쉽게 주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하셔서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뭐 제가 뭐 한국 패키지를 뭐 꼭 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도 말씀드린 한국 패키지가 제일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요 라인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한국 패키지하고 또 하나 종목이 뭐였지? 하나 뭐 있는데 그 두 가지 영상이 올라갈 건데 그 두 가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포인트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 더 올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한국 패키지 영상을 마치고요. 뭐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